두피지압, 태양혈지압, 만약 근육 긴장성 통증 때문이라면 족삼리 양릉천혈을 자극해 주시고 편두통 양상이라면 두통혈을 자극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메디움 천안요양병원 한방재활학과 전문의 신현택 원장입니다. 오늘은 두통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너무나도 많고 다양합니다. 거의 매일 진료실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환자분들을 만날 만큼 흔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급성 혹은 만성적인 두통을 흔히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상당수의 분들은 두통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진통제 한두 알을 먹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두통을 습관적으로 진통제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될 거라는 거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시죠. 한의학적으로 볼 때 진통제라는 약제의 특성상 기혈의 흐름을 더 방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통증에 더 예민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진통제에만 의존하시기보다는 두통이 왜 생겼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시고 원인이 제거될 수 있는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일부 두통은 심각한 기질적인 원인이 동반되는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두통의 양상과 더불어서 동반되는 이상 증상들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두통에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선 두통은 크게 두 가지, 1차성 두통, 2차성 두통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차성 두통은요, 특별한 기질적인 질환이 없이 발생하는 두통, 예를 들면 긴장성 두통, 편두통, 군발성 두통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들이 경험하는 두통의 거의 대부분이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2차성 두통은 기질적인 질환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두통을 말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뇌출혈, 뇌염, 뇌종양 등으로 인한 두통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물론 2차성 두통의 원인 질환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감별 진단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을 꼭 방문하셔서 진찰과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통의 양상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2차성 두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고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듣기만 하셔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자, 첫 번째, 갑자기 두통이 시작이 됐는데 생전 처음 경험하는 아주 극심한 두통. 자, 두 번째, 발열이 있거나 목에 강직이 동반되는 두통. 자, 목에 강직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거는 그냥 뒷목이 뻐근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뇌척수액의 압력이 높아져서 예를 들어서 제가 누워있는 분을 고개를 들어 올려 봤을 때 부드럽게 들어 올려져야 됩니다. 하지만 나무 판자를 묶게 된 것처럼 들어 올려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잘 안 들어지겠죠. 경우에 따라서 제가 힘껏 들어 올리면 이 상체가 같이 들어 올려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신경학적 증상이나 징후가 동반되는 두통. 신경학적 징후라면 팔다리에 마비가 온다든지 힘이 빠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의식이 흐려지는 등의 변화가 동반되는 두통. 다섯 번째, 분출성 구토가 동반되는 두통. 여섯 번째, 운동이나 성교 또는 기침, 재채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두통이 발생했다면 이것도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두통의 양상이 점점 더 심해져서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경우. 여덟 번째, 최근에 머리를 다쳤는데 그 이후에 두통이 심해지는 경우. 이상의 경우라면요, 절대 지체하시지 말고 바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하고요. 대개의 경우는 CT 등의 영상 진단을 통해서 기질적인 원인을 찾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를 제외한 상당수의 두통, 즉 1차성 두통은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경혈 자극을 통해서 원인 개선을 통한 증상 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목해서 잘 들어보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1차성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도 스트레스, 약물, 음식, 혈관성, 근육성, 내장기관의 연관성 등 굉장히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심각한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경혈 자극을 먼저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선 두피 전체를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약간 아플 정도로 대여섯 차례 정도 눌러주세요. 두피 아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데요. 가벼운 두통은 이 방법만으로도 많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혈은요, 태양혈입니다. 우리가 흔히 관자놀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 경혈은 눈의 피로를 개선하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으니까 두통이 있으면서 눈이 많이 피로하시다면 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혈은 양쪽 족삼리와 양릉천입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근육통을 없애는 비밀 단추 기억하시죠? 이 두 경혈은 어깨의 큰 근육인 승모근이 뭉쳐서 발생하는 근육 기원성 긴장성 통증에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족삼리와 양릉천 경혈을 자극하면서 어깨와 목을 움직여주면 근육 긴장이 풀리면서 두통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혈은 두통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위치는요,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뼈와 뼈 사이에 오목한 공간이 있습니다. 자, 윗부분에 뼈와 뼈가 맞닿는 부분에 있는 경혈을 태충혈, 그리고 아래쪽에 발가락 사이에 있는 시작되는 부분, 그 부분을 행간혈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중간 부분입니다. 전에 소개해드렸었던 평형침법에서 소개하고 있는 경혈인데요. 두통혈은 특히 편두통과 같은 혈관 수축성 통증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족삼리, 양릉천, 두통혈 이런 것들은 머리가 아픈 반대편을 자극해주면 더욱더 효과적이고요. 태양혈이나 두피지압 이것은 아픈 쪽 주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증이 있는 상태라면 좌우를 동시에 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자, 슬기로운 두통 생활 정리해 봅니다. 머리가 아프시다. 우선 심각한 문제가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자, 아니라면 효과적인 경혈 자극으로 통증에서 벗어나 봅니다. 두피 지압, 태양혈 지압, 만약 근육 긴장성 통증 때문이라면 족삼리, 양릉천혈을 자극해 주시고 편두통 양상이라면 두통혈을 자극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